태아보험 상담하시는 예비 부모님들 궁금한 거 많으시죠? 제가 오늘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여기로 잠깐 보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이로운 보험 장도영 설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아보험 상담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 탑5 정리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30세 만기로 할지 100세 만기로 할지 고민돼요. 이 질문은 상담 시작하면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만기 정하는 기준을 월 보험료 예산으로 두고 결정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아보험에 필요한 보장으로 구성했을 때 30세 만기는 출생 후 기준 4만 원대, 100세 만기는 10에서 11만 원대 정도로 준비하시는데요. 보험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고 이후에 아이 교육비가 늘어나거나 둘째를 계획하시게 되면 지출 구조가 많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고정으로 납입하고 계신 보험을 줄이거나 보장을 삭제해야 하나 리모델링을 고민하는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아 때 100세 만기로 크게 준비해 놓은 보장을 중간에 줄이거나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서 무리하게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현재 예산에 맞는 선에서 적정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아이 태어나고 나서 가입해도 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저는 태아 때 같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 태어나고 나서 지금이라도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조산을 하셨거나 아기가 황달, 호흡증후군 등으로 입원 치료를 한 뒤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력이나 출생 주수, 출생 당시 몸무게 등을 보험사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정도 가입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들은 기본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딤플이나 심장, 고관절, 목 초음파 등 추가 검진 소견을 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제 아이가 그랬습니다. 제가 다녔던 출산병원은 소아과가 같이 붙어 있었는데 출산 다음날 아기가 유관상 딤플이 의심된다고 해서 초음파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실비 청구하는 사람이 제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모반 레이저 치료도 출생 전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만 보장이 가능하니 태아보험과 같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실비는 다이렉트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산모특약 넣어야 할까요?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상담 드릴 때 산모특약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태아보험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동료 설계사분들 청구 사례도 자연스럽게 많이 듣는데요. 가끔 고액 청구건이 발생하면 설계사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산모특약 하셨어? 안 하셨구나. 다행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암 진단 등으로 고액 청구건이 생기게 되면 보험 현장 심사가 나갈 수 있는데요. 이때 산모님께서 가입하셨을 당시 고지했던 병력을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원치료, 약 처방 이력 등 고지하지 않았던 치료 이력이 확인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산모특약을 추가하기보다는 간편고지 기준에 맞춰 아기보험을 준비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특정 태아보험사가 보험금을 잘 안 준다고 해서 걱정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류 미비. 두 번째, 담당자 확인 없음. 세 번째, 고지 의무 관련 문제입니다. 먼저 서류 미비입니다. 보험사마다 청구 서류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같은 장애 출생 진단비를 청구하더라도 A사는 진단서만 필요하고 B사는 진단서와 함께 출산 전 병원 진료 기록지까지 추가로 요구합니다.
보험사에서 내용 수정이나 서류 추가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험 용어는 어렵기도 하고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병원 나오시기 전에 태아보험 계약 담당자에게 서류 확인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담당자 확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태아보험은 성인보험보다 특약 구성이 많다 보니 보상 담당자가 실수로 지급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계약 담당자가 확인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시로 양쪽 눈 수술을 한 경우 수술비는 눈 각각 청구가 가능한데 한쪽만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확인해줄 담당자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겠죠? 세 번째, 고지 의무 관련 이슈입니다. 가입하실 때 산모님의 병력이나 통원치료 이력들을 고의나 실수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부터 간편고지 기준에 맞춰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은 특히 가입하고 나서 덮어놓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안전한 가입부터 청구, 보장 확인까지 함께 관리해줄 담당자가 있다면 지급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족구 특약이 비싸던데 넣어야 할까요? 아이를 키우고 있고 실제 청구를 많이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수족구 특약은 가능하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정보육하는데도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다는 고객님도 계셨고 어린이집 다니는 첫째가 수족구에 옮아서 둘째까지 걸리게 된 고객님들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수족구는 고열이 동반하게 되면 입원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통원하면서 가정보육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하는 데 드는 병원 직 간접 비용을 진단비로 보장받으시면 케어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은 가입 후에 특약 삭제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추가는 되지 않으니 고민되신다면 우선 구성하셨다가 나중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제로 태아보험 상담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태아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연락 주셔도 됩니다. 실무자의 입장으로 명쾌히 답변 드릴게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이로운 보험 정보로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